또 다른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. 예. 성추행과 성폭행을 또다시 당했다는 다른 여성이 나왔거든요. 여러 차례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여러 차례인데 한 7차례 정도 됩니다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,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차렸던 어떤 싱크탱크 같은 곳에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러한 추가 폭로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법리 다툼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안 전 지사였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고, 왜냐 봤더니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,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기자회견 그렇죠. 중에. 예. 그러면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가는 괜히 법정 다툼에 가서 본인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예.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, 이렇게 예.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도 잦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과거에 이제 도정을 운영하면서 있었는데, 서울에 있는 두 곳의 장소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한 곳은 김지은 씨를 마지막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,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.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, 자, 이 오피스텔의 CCTV를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두 사람이 찍혔다고 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김지은 씨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날 딱 집어서 2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 서울 마포에서 찍힌 오피스텔의 CCTV를 보면요, 2월 24일 밤에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. 혼자서 들어갔다는 거죠?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월 25일 새벽에 김지은 씨가 혼자 또다시 들어갑니다. 예.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시간차를 두고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유추를 해보면 2월 25일 새벽 그 무렵에 성폭행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근데 검찰이 이러한 CCTV를 확보한 만큼 출국 금지라는 걸 내렸습니다. 예. 왜 출국 금지를 내렸냐? 이윤택, 조민기에 이어서 안희정 전 지사까지 세 번째입니다. 언제 부르냐, 이런 걸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.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 특히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나 근거를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죠. 이윤택,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예. 출국 금지를 했다면, 예.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CCTV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됐다, 이겁니다. 예. 자, 김지은 씨 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죠.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저한테 내가 밑으로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. 미안하다. 너 그때 괜찮느냐.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2월 25일입니다. 미투를 얘기하기 위해서 불렀고 미투를 한참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본인의 사무실 낮도 아니고 그 밤에 새벽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건 불렀을 때부터 남들 일반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. 위계, 업무상 위력, 위계에 의한 추행이다, 이렇게 예. 돼 있는데요. 저렇게 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법리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왜 좋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,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수행비서였고 정무비서였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위치가 안희정이란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마포 오피스텔로 불렀을 때 거기에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가 예. 법정 다툼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막 전화를 걸어서 막 화를 내면서 무조건 와!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위계 질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. 안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참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추행, 성폭행, 그다음에 성희롱, 그다음에 강간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비동의 간음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. 네, 이게 왜 나오냐면요. 업무상 위력, 위계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. 이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동의
비동의 간음 이런 네. 게 나왔습니다. 예. 이것이 뭐냐면 그 폭행과 협박이 없이 간음, 그러니까 네.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예. 건데요. 이게 사실 그런 위계나 위력이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건데 네. 이 상당 성폭력 사건에서 이 비동의 간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치부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. 비동의 간음으로 되면 이것이 법적인 어떤 면책이 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지난해 이제 판례를 한번 보면 예. 7월과 9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예.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.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업무상의 위력을 인정받지 않아서 예.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. 불기소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. 그렇죠. 예. 그런 만큼 이런 위력을 밝히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걸 못 밝힐 경우에는 비동의 간음 요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죠. 그래서 예.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. 비동의니까 어쨌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왜 법적으로는 면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자, 그래서 이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가 그래서 합동으로 추진을 법률안을 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. 징역 5년 이하, 벌금 1,500만 원 이하였던 이런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징역도 10년 이하로 세게 하겠다는 게 이제 추진하는 대책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돼서 정말 이런 위계에 의한 성폭력,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자, 김지은 씨가 피해자지 않습니까? 지금 경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. 근데 면직 처리가 됐는데 문자를 받았다고요? 그러니까요, 이게 성폭행 폭로가 있은 직후에 충남도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난 6일인데요. 김지은 씨 본인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의사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.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어제 이 변호인단들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. 충남도청으로부터 자동 면직을 통보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안 지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또한 자동 면직 처리가 됐다. 이제 정무비서가 더 이상 아니다. 이런 건데요. 이게 문제가 또 뭐 있냐면 이게 얼마나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간의 상하관계가 철저했고 절대 권력이 그냥 채용하고 썼던 김지은 씨의 그런 아주 작은 역할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청 측에서도 지금 뭐 6일 날 했던 것,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것 해명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해명이 있어야겠죠. 예. 자, 어제 아까 잠깐 장소 말씀드렸는데 안전지사의 마포 오피스텔 이것이 저는 충남도청의 소속이거나 안희정 지사의 개인 그 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친구 집이라고 된다면서요? 그렇죠. 이제 뭐 안희정 지사도 뭐 고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학생 운동을 많이 했었죠. 예. 근데 학생 운동 고대는 아닙니다.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건설사를 하는 S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 30여 년간 뭐 인연을 맺어왔던 친구군요.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서울 출장을 올 때마다 좀 묵을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. 아, 예, 근데 시점을 두고 약간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. 처음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것은 러시아에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건설사 대표 S씨가 마포 오피스텔을 산 것은 그 바로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8월입니다. 예. 그래서 그걸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장소를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 장소로 이용할 것인지를 알았냐 몰랐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찰이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. 설마 알았을까? 그런 생각까지 하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 차례 뭐 한 번 와서 야 그래 친구야 뭐 우리 집이니까 한번 좀 쉬어가라고
하지 않고 이게 정말 계속 올 때마다 뭔가 공짜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열어주고 드리려고 했다면 나중에 그 김영란법 처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요, 이게 한 지금 매매가가 4억 정도 되고요. 예. 그 유통되는 전세도 많지 않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한 150 정도 돼요. 비싸네요. 그러니까 비싼 집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. 이럴 경우에는요,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. 일명 김영란법에.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. 걸립니다. 만약에 사업에 SC 하는 사업에 대가성으로 도움을 줬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이건 뇌물 혐의까지 성립이 되는 네, 겁니다. 아직은 논란 사안이고 의문 사안입니다. 경찰 조사,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직후에 충남도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난 6일인데요. 김지은 씨 본인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의사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.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어제 이 변호인단들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. 충남도청으로부터 자동 면직을 통보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안 지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또한 자동 면직 처리가 됐다. 이제 정무비서가 더 이상 아니다. 이런 건데요.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얼마나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간의 상하관계가 철저했고 절대 권력이 그냥 채용하고 썼던 김지은 씨의 그런 아주 작은 역할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청 측에서도 지금 뭐 6일 날 했던 것,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것 해명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해명이 있어야겠죠. 예. 자, 어제 아까 잠깐 장소 말씀드렸는데 안전지사의 마포 오피스텔 이것이 저는 충남도청의 소속이거나 안희정 지사의 개인 그 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친구 집이라고 된다면서요? 그렇죠. 이제 뭐 안희정 지사도 뭐 고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학생 운동을 많이 했었죠. 예. 근데 학생 운동 그 고대는 아닙니다.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건설사를 하는 SC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 30여 년간 뭐 인연을 맺어왔던 친구군요.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서울 출장을 올 때마다 좀 묵을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. 혼자 또다시 들어갑니다. 예.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시간차를 두고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유출을 해보면 2월 25일 새벽 그 무렵에 성폭행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근데 검찰이 이러한 CCTV를 확보한 만큼 출국 금지라는 걸 내렸습니다. 예. 왜 출국 금지를 내렸냐? 이윤택, 조민기에 이어서 안희정 전 지사까지 세 번째입니다. 뭐 언제 부르냐 이런 걸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.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 특히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나 근거를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죠. 이윤택,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예. 출국 금지를 했다면 예.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CCTV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됐다 이겁니다. 예. 자, 김지은 씨 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죠.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저한테 내가 밑으로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. 미안하다. 너 그때 괜찮느냐.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2월 25일입니다. 아니, 미투를 얘기하기 위해서 불렀고 미투를 한참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본인의 사무실 낮도 아니고 그 밤에 새벽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건 불렀을 때부터 남들 일반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. 위계, 업무상 위력, 위계에 의한 추행이다 이렇게 예. 돼 있는데요. 저렇게 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법리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왜 좋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수행비서였고 정무비서였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위치가
안희정이란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마포 오피스텔로 불렀을 때 거기에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가 예. 법정 다툼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막 전화를 걸어서 막 화를 내면서 무조건 와!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위계 질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. 안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참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성추행, 뭐 성폭행, 그다음에 성희롱, 그다음에 강간도 여러 가지 뭐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비동의 간음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. 네, 이게 왜 나오냐면요. 업무상 위력, 위계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. 이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동의 간음 이런 네. 게 나왔습니다. 예. 이것이 뭐냐면 그 폭행과 협박이 없이 간음, 그러니까 네.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예. 건데요. 이게 사실 그런 위계나 위력이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건데 네. 이 상당 성폭력 사건에서 이 비동의 간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치부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. 비동의 간음으로 되면 이것이 법적인 어떤 면책이 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지난해 이제 판례를 한번 보면 예. 7월과 9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예.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.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업무상의 위력을 인정받지 않아서 예.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. 불기소,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. 그렇죠. 예. 그런 만큼 이런 위력을 밝히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걸 못 밝힐 경우에는 비동의 간음 요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죠. 그래서 예.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. 비동의니까 어쨌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왜 법적으로는 면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그 이유 그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자, 그래서 이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가 그래서 합동으로 법률안을 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. 징역 5년 이하, 벌금 1,500만 원 이하였던 이런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징역도 10년 이하로 세게 하겠다는 게 이제 추진하는 대책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돼서 정말 이런 위계에 의한 성폭력,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자, 김지은 씨가 피해자지 않습니까? 지금 경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. 근데 면직 처리가 됐는데 문자를 받았다고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성폭행 폭로가 또 다른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. 예. 성추행과 성폭행을 또다시 당했다는 다른 여성이 나왔거든요. 여러 차례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여러 차례인데 한 7차례 정도 됩니다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차렸던 어떤 싱크탱크 같은 곳에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러한 추가 폭로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법리 다툼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안 전 지사였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고 왜냐 봤더니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기자회견 그렇죠. 중에. 예. 그러면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가는 괜히 법정 다툼에 가서 본인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예.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. 이렇게 예.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도 잦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과거에 이제 도정을 운영하면서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두 곳의 장소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한 곳은 김지은 씨를 마지막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,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.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, 자, 이 오피스텔의 CCTV를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두 사람이 찍혔다고 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김지은 씨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날 딱 집어서 2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 서울 마포에서 찍힌 오피스텔의 CCTV를 보면요. 2월 24일 밤에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. 혼자서 들어갔다는 거죠? 그렇죠. 네. 그 이후에 2월 25일 새벽에 김지은 씨가